글쓰기는 컨텐츠를 만들 때 요구되는 필수 능력입니다. 왜 글쓰기가 중요할까요? 회사에서는 기획안이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직할 때는 이력서를 쓸 때,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대본이나 시놉시스를 글로 써야 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표현 도구인 것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회사 생활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상에 SNS가 크게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는 댓글을 쓰면서 글쓰기는 더 잦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글쓰기가 마냥 두렵다면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깨쳐나가야 할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 하나는 글쓰기는 필력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춤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엄격하고 엄정한 글, 또는 유려한 문장을 써내는 필력, 이런 것들은 좋은 글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글이란 그런 속성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길비 앤 매더라는 광고 회사를 세운 광고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10가지 팁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첫 문단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People who think well, write well 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이죠. 생각이 먼저고 글은 다음인 것이죠. 필력이 좋아지면 문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생각이 좋아지면 콘텐츠가 좋아집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필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뛰어난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집한다는 관점으로 콘텐츠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의 콘텐츠 씨앗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생각이 어디에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역할 구분을 통한 글쓰기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작가와 만화가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세계에는 늘 팀이 있습니다. 유명한 메인 작가 주위에는 소위 보조 작가가 있으며 만화가의 세계에서는 만화가와 더불어서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메인 작가와 만화가는 일종의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스토리의 중심뼈대를 스케치하듯이 빠르게 잡아나갑니다. 그러면 보조 작가와 어시스턴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메인 작가가 놓친 디테일들을 잡아나가는 것. 만화로 치자면 배경을 그리거나 만화 주인공들의 복장을 디테일하게 잡아가겠죠. 이처럼 컨텐츠를 만들어갈 때도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글을 완성시키면서 컨텐츠를 길러나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스케치하듯이 글을 듬성듬성 써나가면서 줄기를 먼저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인 보조 작가가 글을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일단 중심 생각을 글로 대충 휘갈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첫 문장이 안 써져서 시작을 미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컨텐츠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첫 문장이 떠오르는 대신 다른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 문장부터 적어두는 것입니다. 중간이나 마지막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어디에 적어두었는지는 명확히 기억해야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쓰기가 막힌다고 했을 때 혹은 컨텐츠가 진척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메인 작가와 보조 작가 이 두 가지 역할 구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글쓰기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이 먼저고 글은 나중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인드맵 혹은 스마트폰의 기본 메모장,
포스트잇, 그 무엇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이 보조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꺼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완벽하게 일목요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꺼내놓다 보면 머릿속에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시각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각화된 내 생각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생각이 뻗쳐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작은 챌린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혹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리, 노트, 아이디어 노트 등을 써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 등에 잠자고 있는 메모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그 메모장들을 모두 모아놓고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 중에 꽤 괜찮은 것들을 다시 새로운 노트에 옮겨서 모아 적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었네 하는 메모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글감이 되어주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팁은 나만의 글쓰기 노하우가 담긴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 저 자신에게 최적화시킨 노트입니다. 예컨대 제 노트에는 이런 목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글쓰기, 친구랑 대화할 때 내 글감에 대한 의견을 묻기, 문장을 쓰는 일이 지쳤으면 글감 정리 같은 단순 작업으로 넘어가기와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와 같은 항목이 수십 개가 적혀 있습니다. 글이 막혔을 때, 글감을 찾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글이 편안하게 잘 써지는지도 적어 두었죠. 이렇게 나만의 글쓰기 팁을 적어 놓은 노트는 글을 쓰다가 막혔을 때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줍니다. 일종의 나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만의 글쓰기 팁을 하나 만들어 나가보세요. 어쩌면 그 글쓰기 팁이 담긴 노트가 나중에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줄지 모릅니다. 그러한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글쓰기가 조금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